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테니움의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 발표가 젠 AI로 활용한 엔드포인트 보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근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젠 AI면 젠 AI고 엔드포인트면 엔드포인트인데 젠 AI와 엔드포인트 아마 낯익은 조합은 아직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엔드포인트가 보안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공격자가 초기 진입도 엔드포인트로 시작하고요.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도 엔드포인트 간에 확산하는 거고요. 공격자의 마지막 액션, 뭐 랜섬웨어가 됐든지 아니면 뭐 정보 유출이 됐든지 마지막 액션도 결국엔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테니움은요, 이런 엔드포인트 보안의 플랫폼으로서 엔드포인트에 있는 실시간 가시성을 제공하는 플랫폼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테니움이 이런 AI 시대에 실시간 가시성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먼저 제가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전산을 전공하셨으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 잘 아시죠? 저도 그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과목을 듣기 전에 컴퓨테이션이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컴퓨테이션이라는 과목은 실제로 여기 스테판 쿤기라고 하는 1971년도에 나온 P vs NP problem이라고 하는 논문을 기초로 하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내용은 심플합니다.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P 문제하고 NP 문제가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P 문제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NP 문제는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발표에 김 PM님께서 말씀 주신 난제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조금 퀴즈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제의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를 좀 답변을 확인을 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a.exe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알려진 뭐래형인가요? 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찾을 수 있으면 P 문제고 없으면 NP 문제인데요. a.exe라고 하는 거를 함수에 넣었을 때 두 가지 해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화 시키고 그 다음에 빅트리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존에 알려진 DB를 검색하면 true, false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P 문제입니다. 이 엔드포인트 보안 영역에서 P 문제가 어떤 P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요. 바이러스 시그니처 탐지, 이미 알려진 시그니처죠. CNC IP 주소, CNC 도메인, 이것도 사실 알려진 CNC 서버니까 나오고요. 사전에 정의된 정책 위반 탐지, 이것도 대표적인 P 문제입니다. 근데 퀴즈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마 답을 이미 예측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A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자료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공격자가 맨 처음 탈취한 기기는 어디입니까? 라는 찾는 문제는 이게 NP 문제일까요? P 문제일까요? 네. 실제로 포렌식을 해봤더니 A라는 서버에서 막 로그를 분석해 봤더니 결국 이 끝에 있는 엔드포인트에서 공격자가 맨 처음 진입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루트를 찾는 알고리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P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김 PM님이 말씀하신 난제 중에 하나고요. 엔드포인트에서 그런 난제가 어떤 난제가 있느냐, 제로데이 공격 탐지라든가 아니면 APT 경로,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변종 예측,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직원의 이상행위, 그런 것들이 다 NP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뭐 70년대, 뭐 80년대도 아닌 거의 뭐 반세기가 지난 논문을 가져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이 NP 문제를 푸는데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활용이 되기 시작했죠. 아까 김 PM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AI가 동작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뭔지에 따라서 고객사분들이 머신러닝을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아니면 LLM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방향은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안팀 입장에서는 우리 탐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예측하는데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우리 회사에서 그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특정 신호다, 아니면 이벤트다, 아니면 수치, 정형 데이터, 날짜, 시간이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 많이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많이들 활용하시고요. 우리의 보안 시스템에서 관련해 가지고 뭔가 서비스 로그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 아니면 비정형 문서가 많거나 아니면 분석 레포트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LLM을 통해 가지고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테니움을 가지고 타 고객사에서 이런 AI 시스템을 만든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2021년에 테니움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가지고 AI 시스템을 만든 고객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25년 올해에 LLM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엔드포인트 보안에 적용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좀 준비해 왔는데요. 그 두 가지가 아키텍처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요, 엔드포인트에 대한 실시간으로 조율합니다. 뭐 테니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드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버나 PC나 맥OS 또는 클라우드 인스턴스나 뭐 VDI에 있는 인프라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로그를 가져온다거나 현재 상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테니움의 엔드포인트 실시간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정형화합니다. IP, V4, IPv6, 아니면 파일 네임, 경로, 아니면 그 외 해시값 이런 것들을 경로 와서 나름대로 AI 머신러닝을 돌리기 위해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상행지를 탐지하는 머신러닝 시스템, 머신러닝과 AI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사실은 내부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미리 알아내서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미리 알아내서 감사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AI 시스템이었습니다. 말이 되죠? 근데 실제로 이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허들이 뭐였냐면 테니움을 처음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테니움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용자의 행위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데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게더링하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다가 실시간, 다른 기능 필요 없고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게더링할 수 있으면 우리 머신러닝 만들고 AI 시스템 만드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테니움을 선택하신 경우인데요.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고객이 고민하신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객분들의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액션이 이상행이고 어떤 액션이 정상적인 액션을 구분하는 요건은 어떻게 시나리오를 견고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징적인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들을 엔드포인트에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에 통해서 AI 시스템 만드는 게 가장 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LLM이 등장하고 나서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나서 반대로 기업에서는 우리 내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외부 데이터가 훨씬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외부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들어오는 뭔가 수많은 보안 정보들, 뉴스들, 아니면은 보안 전문가가 올려놓은 블로그 컨텐츠들, 아니면 보안 전문기관에서 만들어 온 레포트들, 그런 레포트들을 LLM으로 다 흡수해서 분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예를 들어 해시값, 커맨드 라인, 아니면 IP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만 저희가 고객이 추출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테니움으로 서버, PC,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지금 밖에서 유행하고 있는 보안 사고가 우리 회사에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I를 사용하지만 AI는 검색 벡터를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를 현황을 조회하면 이상행위 탐지가 되고 현황 분석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 단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데모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동작하는 시스템을 한번 데모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LLM을 이용하시면 뭐 이런 어프로치도 되고 머신러닝을 이용하시면 이런 어프로치 둘 다 가능하다는 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시간 데이터가 아마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I로 넘어가기 전에, LLM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BPF-도어 이슈 지금 혹시 잘 대응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 잘 대응하셨지만 일단 과거의 히스토리적으로 레슨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룩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날 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공시가 떴습니다. 그 내용 공시는 이제 BPF에 관련된 공시고요.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일이 지난 뒤에서야 키사에서 악성 코드 점검 가이드 배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5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월 22일 공시 나기 8일 전에 이미 글로벌의 해외 컨텐츠들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격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BPF 도어스 히든 컨트롤러라고 하는 기사로, 그러니까 전문 컨텐츠가 4월 14일에 떴다는 거죠. 그런 컨텐츠들이 요 하나뿐이냐? 사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컨텐츠들 몇 가지를 쭉 날려봤더니 4월 14일에는 특정 매체를 통해서 그 레포트를 통해서 MS SQL 커맨드 라인도 그 안에 들어 있었고요. 컨텐츠 안에 IP 테이블 커맨드 라인, 파일 네임, 포트 레인지, CV 정보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또 더 의미 있는 거는 3일 뒤에 4월 17일 날 또 18가지에 대한 해시 값들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런 컨텐츠를 뭔가 미리 보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 미리 확인할 수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4월 14일과 4월 22일 어느 시점에 이미 여러분들의 고객사는 한번 점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하셨냐? 혹시 악성 공격자가 들어와서 이 취약점을 가지고 뭔가 우리 회사를 뒤집어 놓는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있든지 없든지 현황에 대한 레포트를 실시간으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조치 대응까지 이 시점에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고객사분들한테 보통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행히도 테니움 고객사분들은 요 4월 22일 뉴스 듣고 나서 한 하루나 이틀 전 이후부터 이런 과정을 다행히 겪으셨고 하루 이틀 만에 확인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크게 세 개의 고객사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문 보안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BPF 도어에 관련해 가지고 자체 대응을 하셨는데요. 서버랑 사용자 기기 대상으로 자체 쉘 스크립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쉘 스크립트를 가지고 테니움을 가지고 이용했더니 한 몇 분 만에 그 회사에 약 6,000대 되는 서버에 대해서 BPF 도어와 관련된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또 금융사 B사 같은 경우는요, 다 테니움 고객사입니다. 서버 대상으로 야라, 쉘 스크립트, 해시 값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루 이틀 만에 한 3,000대 되는 서버에 대해서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레포트를 내보셨고요. 첨단 제조를 하는 C사 같은 경우는 서버를 대상으로 저희 파트너에서 스크립트를 제공해서 하루 이틀 만에 한 2만 대 정도 되는 서버에 대해서 바로 현황 레포트를 하셨습니다. 특정 저희가 알고 있었던 BPF 도어는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6차, 7차 전수조사하고 또 포렌식 가지고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BPF 도어는 한 2달 이상 걸리는구나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그 3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 제로부터 데이 1까지 사실 하루 만에 전수조사는 완료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 포렌식까지 다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신 거고, 저희는 단지 전수조사만 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긴급 대응하고 현황을 확인하는데 몇 시간 또는 하루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PF 도어는 그렇다 칩시다. 앞으로 나오는 공격들은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날 저희 또 한국 기업에서 랜섬웨어로 사실 시스템이 마비가 됐죠. 그 다음에 한 15.6TB가 대규모 정보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7월 말에 또 리눅스 변종이 발생해가지고 사실은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그 건나 랜섬웨어 그룹의 이제 콘티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공격들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4월 달에 이 그룹에 대해서 그 활동이 첫 관측이 됐다는 거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5월 달에 이미 매우 큰 사건이 한번 글로벌하게 일어나서 여기에 대한 컨텐츠는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바이이긴 했는데요.
그 두바이 의료기관에서 44억 5천만 건의 환자 의료 기록이 유출이 됐고요. 그 기록만 한 40테라바이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건라 랜섬웨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너무 많습니다. 4월 21일부터 5월 3일, 5월 7일, 6월, 7월 계속 지금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컨텐츠 안에 뭐가 있느냐? 사용도구, 그 다음에 실행 파일에 대한 정보, 명칭, 크기, 일자, 헤더, 명령어, 랜섬 노트, 해시 뿐만 아니라 7월 25일에는 사전 중미 명령어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 말은 해커들이 공격자가 들어와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아까 그 BPF 도어랑 마찬가지로 이런 뉴스를 저희가 접한 다음에 우리 회사를 한번 스캔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해보면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엔드포인트 조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LL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조금 또 판도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들을 매번 보실 수 있으면 없으시죠? 우리 회사에 뭐 이걸 전문으로 하는 팀이 있더라도 다 보기 힘들어 하실 텐데요. LLM이 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구조로 장독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수많은 컨텐츠들을 수집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한 샘플을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컨텐츠를 수집하면 실제로 컨텐츠를 수집하는 허브 쪽에서는 이 컨텐츠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거합니다. 뭐 헤더 빼고, 어떤 사이트는 광고도 들어가 있으니까 광고도 빼고, 불필요한 뭐 푸터도 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실제 핵심 컨텐츠입니다. 요거를 뭐 추출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거부터 사용했던 그런 그 스크랩 기술이고 그 필터링 기술인데요. 이렇게 해서 HTML이나 마크다운 형식으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LLM으로 추출하면 어떤 데이터가 추출이 되냐면요. 이 컨텐츠에서 언급한 공격 팩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P, 파일 네임, 해시, 그 다음에 명령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데요. LLM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요약해주고 추출해주고 또 필요한 대로 마음껏 데이터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죠. 시스템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실시간 엔드포인트 조회의 기능이 빛을 발합니다. 테늄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런 명령어나 이런 그 검색 팩터만 넣어주시면 10,000대, 20,000대, 글로벌하게는 70만 대 이상까지도 서버 한 대로 조회하는 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되는 검색 팩터들을 추출하시면 우리 회사에 단지 15초, 20초, 30초 만에 10,000대의 서버를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일회성이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업체하고 열심히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그 고객사한테 지금 딜리버리한 모델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의 포탈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어 드리자. 그래서 보안 포탈에서는 딴 거 보지 말고 이 보안 포탈에서 글로벌하게 나온 뉴스의 내용하고 우리 회사하고 매치되는 게 몇 개나 있는지 또는 현재 위험한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테니움과 저희 파트너가 같이 만든 시스템이고요. 지금 잠깐 그 데모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저희 파트너가 특정 고객사의 그 요청을 받아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전체 시스템은 오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은 데이터가 목업 처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핵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충분할 거라서 제가 갖고 왔고요. 이건 그 고객사의 보안 포탈 중에 한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보안 포탈에는 현재 우리 회사에 공격이 23건이 들어왔고 취약점은 몇 건이고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탐지가 된 게 몇 건이다라는 정보들은 일단 포탈에서 보시듯이 똑같이 보고요. 틀린 점은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거는 온프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온프렘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글로벌하게 또는 우리 회사가 가진 전문 컨텐츠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이런 게 됩니다. 화면 사이즈가 좀 작아서요. 아까 보셨던 BPF도 관련한 컨텐츠들이 있고요. 잠시만요. 네, 컨텐츠들이 있고 이 컨텐츠들의 내용을 LLM이 요약을 해드립니다. 글로벌하게 무슨 컨텐츠가 막 어떻게 올라오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LLM 네가 알아서 요약해줘 하면 이렇게
주요 주제와 출처, 요약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실제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요런 정보들이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아니면 경쟁사에서 사실은 이 케이스를 하던 가장 큰 고객사의 니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팀장님이 CIO 분께서 혼났대요. 우리 경쟁사에서 요거 사건 났는데 우리는 어때?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경쟁사에서 뭔가 비슷한 뭔가 공격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뉴스가 있다고 하면 이런 LLM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죠. 그뿐만 아니라 분석된 결과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전체 엔드포인트를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데스크탑 HTTP라고 하는 시스템이고 IP가 몇 번에서 지금 이게 탐지가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어.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뉴스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회사에 이런 취약점이나 이런 공격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안 담당자는 여기서 원하시면 그 PC에서 바로 조치해서 뭐 프로세스 키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작하는 것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실제로 BPF 도어라고 하는 컨텐츠를 받아서 우리 회사 온프레미스 서버에다가 한번 저장을 시켰는데요. 그 저장된 내용은 뭐냐면 이거 원문이고 저장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실제로 차포 떼고 정말 알맹이만 저희가 컨텐츠를 저장해서 고객사가 보관하고 있고요. 그 보관된 컨텐츠에서 추출했을 경우에 이런 의미 있는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정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테늄한테만 던져주면 우리 회사의 서버가 몇 대가 될 건 검색해서 찾아주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모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고객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AI가 어디 먼 얘기가 아니고 엔드포인트 보안 영역에서도 지금 당장 다가왔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페이지인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LLM과 테늄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같이 연동해서 인텔리전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고 이 인텔리전스를 받은 거를 우리 회사에 검색했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과 지금과의 달라지는 점이 뭘까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 뭔가 이슈가 생기면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지구 어디선가 이런 초기 정보가 나옵니다.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국내에서 이슈가 한번 발생해요. 그럼 이제 보안 담당자분은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쓰시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 조사나 후속 대책가 뭔가 강제가 되면 뭔가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그 전부터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LLM과 테늄 같은 실시간 엔드포인트 조회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시기를 앞당겨서 인지해, 탐지하시고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위협적인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응도 당연히 하고 실시간으로 또는 비슷한 공격이 또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또 예측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신고 공격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 완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슈화되기 전에 국내에서 이슈화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젠 AI라고 하는 기술이 뭐 테늄이 만든 기술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보안 영역이 있지만 엔드포인트 보안 영역에서는 한번 이런 단계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을 한번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게 엔드포인트의 가시성이 하드웨어 레벨이든지 아니면 OS 레벨이든지 유저 레벨이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레이어든지 상관없이 모든 레이어에서 실시간으로 엔드포인트 가시성을 확보하시고 두 번째, LLM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한번 실시간으로 현황 확인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인텔리전스 정보는 업체별로 주긴 합니다. 보안 업체에서. 우리 회사 EPP 업체에서 인텔리전스 줘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 만족하시는 고객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신규로 보안 이슈가 발생하기 이전에 한번 사전 대응 한번 해보시고 사전 판단 해보시면 단순히 우리 보안을 조금 더 잘한다가 아니라 보안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회사 내부 또는 회사 외부까지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조금 짧은 시간에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느라고 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